6.27 규제, 그날 이후 부동산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정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6.27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다면, 오늘은 6.27 정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분석사 김 팀장입니다.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으로 묶어버린 강력한 조치였죠. 정책 발표 하루 전날까지도 시장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피하자며 6월 계약서에 줄 서던 사람들이 발표 하루 만에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대출 신청자들과 투자 목적성의 갭투자자들, 특히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던 사람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고 6월 30일부터는 거래가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멈춘 날이었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승한다와 하락한다로 극명하게 갈린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보통 애매모호한 말들이 많았다가 6.27 대책 직후 극명에 갈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의 갈린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상승을 예상하는 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강남은 안 내려갈 겁니다. 매물이 회수되고 똘똘한 한 채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6억 이하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와 노도강은 끄떡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요는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와 반대로 하락을 막아는 쪽의 의견은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과거처럼 기대심리로 버티기엔 대출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고 DSR 적용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연체와 경매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한계점으로 대출로 만들어진 시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었죠. 제 의견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6.27 대책의 핵심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단순히 집값만 잡는 의도만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 규제는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여서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갭투자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죽죽, 무순위 청약이라 불리면 청약 문턱은 낮았지만 자금 문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약 13억 가까이 됐었는데 전세는 8에서 9억 수준이라 갭투자가 많았던 단위였죠. 거주 유예를 맞고 들어간 투자자들로 앞으로는 전세금으로 대출 잔금을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이 막히면 갭투자도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건 강남의 버블을 직접 건드린 처음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논쟁이 터졌는데, 7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탕감해주자는 정책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성실하게 바쁜 사람만 바보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본질을 보면 이미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을 헐값에 정리하는 구조로 애초에 은행도 못 받는 빚이었고, 그걸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10만 원에 사서 털어버리는 건데, 결국 손해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과 함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거죠. 한편 이번 6.27 대출 규제를 두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면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줄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전세 낀 집을 다주택자가 사거나 안 사거나 거기엔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현존 재고일 뿐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월세 공급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집값이 잡히면 전세도 같이 안정됩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이 반복되는 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5% 이상 상승했었는데 6.27 대책 발표 직후 바로 0.02% 하락으로 전환되며 거래량도 줄었고 매수세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강제 수용한 땅을 민간에게 넘기지 않고 LH가 직접 고급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략도 나왔습니다. 탐욕 대신 공공이 살아야 시장이 바뀐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경우 평균 5.8년이라는 보유기간이 있다는 통계처럼 장기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이미 정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갑자기 또 다른 대책으로 방향이 바뀌면 더 큰 혼란이 오는 만큼 이번 부동산 방향이 우왕좌왕하거나 꺾이지 않기를 바랐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627 대책에 대한 상승론자의 의견으로는 강남은 안 무너진다, 매물이 없고 팔 이유도 없다, 입주 물량은 줄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은 규제 영향도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승폭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하락론자 의견은 지금 시장은 허상이다, 대출로 만든 자산 가격의 거품이 이제 꺼지고 있고 DSR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었고 이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미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만 시장은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지속된다면 집값은 반드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수집해본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정책은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고 갭 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신호이며 부채 탕감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부채 순환 구조를 손보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새로운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기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맞습니다. 다만 급격히 치솟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 맞는 가격이 될 때까지는 장기간의 횡보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 균형 반전 및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RE200, AI 사업과 인구 수멸 지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셔서 아직 오르지 못했거나 오르기 전에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원하는 해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의 시장은 단번에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제는 숫자와 정책이 우리를 증명해줄 차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분석사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